그래서 이제 94년에 영광을 뒤로하고 95년에 또 후유증을 겪게 되면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 또 한 번에 이제 매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태평양에서 그러면은 어디로 가게 되었죠? 이제는 현대 유니콘스죠. 현대 유니콘스. 네. 원래 95년 시즌 중반이자 8월 31일 31일에 이제 현대 그룹으로 매각된다는 이제 소식이 나온 거죠. 82년에 아마 인천으로 했죠 아마 그때. 네. 그때도 이제 원래 진입을 하려고 이제 프로야구단 그러니까 처음에 창립 계획서에 이제 그 1안 2안 네. 했을 네. 때 이제 그 중에 현대가 또 이제 들어가 있었죠. 당시에 이제 왜냐면은 인천, 경기, 강원이 연고지 하나인데 네. 정주영 회장이 강원도 통천군 출신이거든요. 여기 강원 그 지금은 북한 땅이죠. 네, 이북 출신. 네, 어쨌든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경기 쪽으로 했는데 인천, 경기, 강원으로 했는데 현대 쪽에서는 이제 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좀 더 힘쓰겠다 개최에 그러면서 거부를 했다가 프로야구가 잘 나가니까 이제 이거 실수했나? 그죠. 그 실수죠. 네. 야구가 이렇게 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대그룹에서는 94년도에 현대 피닉스라는 또 실험 야구단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준프로나 다름없는 그렇죠. 아주 유망한 선수들을 다 쓸어가면서 거의 법정 소송까지 일으키면서 KBO 리그는 자기들끼리 이제 규약이 있는데 네. 이제 바깥쪽에 있는 KBO랑 어찌 보면 관계가 없는 다른 그렇죠, 팀에서 그렇죠. 돈으로 쓸어가 버리면은 사실은 이건 수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태평양 돌핀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드디어 프로리그 진출하게 됩니다. 현대 유니콘스의 시작이네요. 이게 당시에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현대가 태평양을 돌핀스를 하면서 400억을 또 줬고 근데 이제 아까 청구에서 태평양 넘어갈 때 부채가 70억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70억을 안 낸다고 했는데 50억. 50억? 예. 네. 그러니까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었는데 이제 또 뭐 기사에 따라서는 조금 기간이 다른 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거치하는 동안에 이게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치하는 동안 이자 붙어서 70억이 된 거를 태평양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빚까지 같이 떠안는다면서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470억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이 이후로 지금까지 뭐 신세계 나올 때까지는 이게 아마 최고 금액이었던 예. 걸로. 현대는 뭐 아시다시피 강팀이었죠. 네, 네. 저도 뭐 제가 옛날 야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현대 유니콘스는 우승 경험도 꽤 있고 되게 강팀이었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슈퍼 루키 박재홍 선수가 96년에 박재홍 선수. 네. 선수가 이제 30 클럽을 가입하게 되죠. 30홈런 30도루. 그러면서 이제 현대가 96년도에 1위를 달리다가 좀 뒷심이 부족해서 4위로 떨어졌는데 플레이오프 도장 깨기를 하고 한국 시리즈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근데 이번에는 더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해태를 만나면서 해태는 너무 강해요. 그렇죠. LG도 강했는데 해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당시에 정명호 선수가 노이트 노런도 했었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한국 시리즈 노이트 노런이요? 근데 이제 해태 사실 기싸움에 밀린 거죠. 해태한테. 그러면서 이제 2승 4패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현대는 97년 IMF 사태 때 오히려 전력 강화를 하게 됩니다. 97년에 전준호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게 되고 롯데에서 원래 문동원 선수가 아까 현대 피닉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문동원 선수가 원래 롯데 1차 지명인데 약간 지명권을 넘겨주는 대신 아마 전준호 선수를 데려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IMF 때 쌍방울 레이더스가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포수 박경환 선수하고 투수 조규재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게 됩니다. 현금으로 이제 데려오니까. 네, 그렇죠. 사실 박경환 선수는 뭐 지금 듣기에도 상당히 거물이었을 걸 아실 수 있고, 그럼요. 뭐 조규재 선수도 이제 또 신인왕 출신의 또 전주 특급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팀의 이제 기둥 선수들을 그냥 현금만 주고 데려온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그 외에도 뭐 자잘하게 이명수라던가 뭐 김광림 이런 선수들을 이제 데려오면서 전력을 조금씩 강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98년에 인천야구 최초로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인천야구 꽃이 피는 줄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98년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에는 뭐 조금 활약이 떨어졌고요. 뭐 떨어진 까지는 좋아요.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아니 대체 깜짝 놀랄 일이라고 하시면 이제 현대가 이제 연고지를 버리고
이제 수원으로 가는 뭐 야반도주. 야반도주 야반도주요? 네. 어떻게 그게 됐길래 정확히- 야반도주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정확히는 이제 현대가 좀 약간 인천 시장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이제 본래 처음에 목표는 이제 서울로 가겠다는 거였는데 음, 당시에 뭐 구장 문제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미 잠실은 2개를 쓰고 있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목동구장 정도밖에 없었는데 음, 또 입성금 문제도 있었고 해서 예. 그쵸. 서울권에 대한 그 그 당시 IMF로 쌍방울 레이더스가 이제 99년이 사실상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됐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쌍방울 레이더스는 이제 99년 끝나고 뭐 해체는 확정이 된 수준이었는데 쌍방울을 사실 SK가 이제 그러고 이제 쌍방울 선수들을 데려와서 팀을 만들잖아요 새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원래 쌍방울이 이제 전북을 프랜차이즈로 그렇죠. 네. 하고 있잖아요. 사실 SK 입장에서는 굳이 시장성이 좀 떨어지는 전북으로 그렇죠. 하고 싶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치, 연고가 상대적으로 없죠. 지방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원하는데, 한다는 식으로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서울은 안 되니까 서울은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SK에 그거를 현대가 그러면 우리가 인천을 복잡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인천을 내주고 나중에 우리가 서울로 가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시로 수원으로 임시로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에 서울로 입성을 네. 하게 사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대는 인천이랑 네, 이제 없죠. 네, 현대는 이제 인천 그래서 이제 SK는 원래는 수원을 또 연고지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또 SK의 그 또 모체가 또 수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했다가 어쨌든 뭐 인천도 가까우니까 그쵸. 네. 상당히 가까운 거리. 네. 그래서 인천을 하게 됐고 사실 SK는 92년에도 인천 연고지로 또 팀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92년에 태평양이 이제 태평양 증권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SK로 넘기면서 다시 선경그룹이죠. 넘기면서 같이 야구단도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기사가 났는데 조건이 어떻게 안 맞으면서 조금 불발이 네, 됐군요. 불발이 됐는데 만약에 그때 인수를 했으면은 이미 뭐 8년 먼저 앞서서 또 SK 이름을 단 구단이 또 생길 뻔했었죠. 그러네요. 인천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뭐 늦었지만 2000년부터 또 SK가 이번 세에 역사가 시작됩니다. SK는 뭐 초창기에는 뭐 또 역시 쌍방울이 조금 말년에도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를 막 일단 다 팔아넘기고. 파란 상태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빈집이었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채워 넣은 거죠. 이제 특히 이제 2003년에 또 박경원 선수를 데려오는 FA로. 네. 그러면서 이제 2003년에 또 가을 야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씩 기틀을 다잡아가면서 조범현 감독 때 이제 기틀을 잡아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김성근 감독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뭔가 제가 알기로는 SK 가장 상징적인 감독님이 김성근 감독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이건 뭐 네, 2000 이건 어떤 의미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맞아요. 실망 감독님은 어디고? 아 김동 감독님은 또 왔다가 그러네요. 가신 맞아요. 그 2007년에 김성근 감독이 오면서 치고 나가면서 인천 야구 역사상 두 번째로 또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2007, 2008, 2010 한국 시리즈 우승.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2010, 2009년에 기아 타이거즈를 만나서 이제 준우승을 한번 하고 또 2011년과 2012년 또 연달아서 한국 시리즈 올라가는 그래서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올라가는 아주 정말 강팀의 반열에 오르게 진짜 됩니다. 강팀이네요. 그러면서 또 스포테인먼트라는 걸 추구하면서 또 인천 연고지 최초로 100만 관중을 동원하게 되고요. 이만수 당시 이제 2007년에 수석 코치의 네. 그 팬티 퍼포먼스 중이 이제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이제 만원 관중이 들어오면 이제 팬티만 입고 그 구장을 한 바퀴 돌겠다 네. 하는 공약을 했는데 이제 그게 된 거죠. 아 저도 사실 그 이벤트 자체는 정말 뜻깊은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 현대가 이제 나가고 나서 인천 야구 팬들이 세 부류로 나눴다고 해요. 현대랑 같이 가는 팀. 간 부류, SK를 응원하는 부류, 아예 야구의 환멸을 느낀 부류. 이 팬들을 다시 결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인천 마케팅으로 많이 갔던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02년에는 또 산미 유니폼 데이를 했고요. 당시에 정확히는 이제 당시 현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그냥 산미라는 표현은 못하고 산미형 유니폼인데 산미가 생각나는 유니폼. 네, 약간 뭐 이름은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 유니폼을 했고 2008년에는 또 태평양 유니폼 데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뭐
현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래도 하필이면 그때 아마 상대 팀이 히어로즈여서 조금 논란이 됐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천 팬들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또 그 제 기억으로도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원래 약간 구단 이제 응원가 이런 거에서도 지역명을 잘 안 쓰고 그냥 이제 팀명을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약간 다들 뭐 인천 SK, 뭐 부산 롯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응원을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스포티문트 막 그런 얘기 좀 많이 불고 2010년대 초반 이 정도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뭐 이른바 뭐 SK 왕조 왕조였죠. 왕조를 만들고 또 중간에 약간 부침이 있다가 2017년에 또 트레이 힐만 감독이 오면서 또 한번 중흥기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또 2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고요. 여기서 또 한국 시즌에 올라가서 또 역대급 명승부를 만들어내면서 진짜 재밌었죠. 네, 두산 베어스를 꺾고 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이제 2019년에는 또 가을 야구에서 탈락을 했고, 그렇죠. 2020년에는 또 이게 2020년이 창단 2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실력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는지. 그래서 이제 꼴찌 싸움을 하게 되죠. 맞아요. 치열한 꼴찌 싸움 끝에 이제 9위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최주환 선수를 영입했죠. 맞아요. 그래서 최주환 선수가 FA로 영입이 되면서 네, SK 유니폼 딱 이렇게 받고 그렇죠. 사진까지 찍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터졌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희도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뭐 놀라셨겠지만 저희도 놀랐고 다 놀랐는데 이제 갑자기 그 이마트 당시 이제 보존하게 이마트로 팔렸다. 1,353억에 팔렸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당황스러운. 심지어 이게 스포츠 기사가 아니고 무슨 그 왜 뭐 경제 기사 이렇게 나오니까 와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잖아요, 더 왠지. 그 당시에 또 스포츠 기자들은 이거 사실 물건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워낙 이게 소문이 안 난 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근데 조금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올랐다. 사실 그 앞에 현대가 했을 때 이제 현대가 태평양 샀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763억이었는데 사실 지금이 이제 훨씬 오른 거잖아요. 1,300억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그 SK가 지금 뭐 사정이 어려워서 판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 이제 시장 가치를 보고 신세계에서도 사고 여기서도 팔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야구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진입하려는 어떤 기업이 존재하는 자체가 맞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프로야구 시장이 조금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우려 섞인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물론 회사가 어렵지 않은데도 프로야구단을 팔 정도면은 오히려 다들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가지고 있는 구단들이 그룹들이 약간 그런 의견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후속 기사로 나간 것 중에 그 신세계와 컨택한 다른 구단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방 명문 구단 후보가 몇 개 빠지죠 이제. 뭐 사실 확인이야 뭐 어렵겠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바뀔 때마다 첫 해부터 잘하지는 못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올해죠. 올해 뭐 이마트 혹은 신세계 혹은 쓱 그 팀의 실력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혹시 놀랐을 인천 야구 팬들의 마음을 좀 새로운 구단, 새로운 이제 기업에서 좀 잘 다독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류선규 이제 단장 인터뷰를 보니까 신세계 측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 그걸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연고지는 옮기지 않겠다 이런 걸 꼭 적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인천 팬들이 이제 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인천 야구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2021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뭐 추측은 쓱이지만 저는 그 팀 응원하겠습니다.